이렇게 여러 방향으로 악순환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주기 위해서 호흡 제어를 하는 것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 COPD가 있으면 내 몸이 어떻게 되느냐? 폐 기능 당연히 감소하죠. 심장 기능도 감소해서 더 숨차고 심장도 많이 빨리 뛰고 근육도 약해지고 호흡 근육도 같이 약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흡제할이라는 거는 이거를 극복하고 돌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목적은 우리가 호흡곤란 증상을 완화시키고 운동 능력을 최대화해가지고 일상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고 그 다음으로 장기적으로는 건강 증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흡제할 프로그램은 사실 이제 운동이 가장 핵심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운동 외에도 여러 분야가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에 대해서 평가하고 병에 대해서도 이해시켜드리는 오늘과 같은 교육을 해드리고 운동치료도 하고 그리고 정신과적인 진료가 필요하면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영양관리도 해드리고 금연도 하고 이런 것들을 같이 종합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호흡제할의 효과는 호흡 곤란도, 그러니까 숨이 덜 차게 만들어주죠. 그리고 운동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요. 내가 하루하루 사는 것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병원비도 더 적게 든다고 하고 심리적으로도 안정돼서 우울증 같은 게 개선이 되고요. 생존율 향상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아마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증의 COPD 환자에서 운동 능력과 사망률과의 관계를 보면은요, 운동 능력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사망률이 떨어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봤을 때 우리가 운동을 그럼 꾸준히 해서 운동 능력을 높여놓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런 거는 모든 노인분들한테 병이 없는 분들도 운동을 꾸준히 하신 분들이나 운동 능력이 좋으면 더 오래 사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을 갖다 비교해 봤을 때도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분들은 위에가 운동하는 분이거든요. 그러면은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 것도 운동을 안 하는 분보다 훨씬 적고 사망도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서 운동 능력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가 사망하지 않고 병원에도 입원하지 않고 병원비도 적게 든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호흡제할 그래도 누구나 다 할 수 있냐? 나는 너무 숨이 조금밖에 안 차요. 그럼 나는 운동할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혹은 저는 숨이 너무 차가지고 걸어갈 수도 없는데 어떻게 운동을 하겠습니까? 저는 운동 못해요. 불안해요. 이러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모든 COPD 환자는 모두 운동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COPD가 있는 분은 경증이든 중증이든 모두 운동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고요. 특히 호흡곤란 증상이 눈에 보이는 호흡곤란 증상이 있는 분들 그리고 약물 치료를 해도 호흡곤란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특히 호흡제할이 중요하고 중증의 환자한테도 충분히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해야 되냐? 병원에서 해야 되냐? 집에서 해야 되냐? 물론 병원에서 하시면 제일 좋죠. 병원에 오셔가지고 물론 날마다 병원에 와가지고 하시기는 힘들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와서 의사 선생님 진찰을 받고 운동부하 검사나 여러 가지 검사들 걷기 검사나 해가지고 우리가 운동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측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맞춰서 운동 강도를 얼마로 하세요? 무슨 운동을 하세요? 저희가 그러면 처방을 해드리면 그걸 따라서 단계적으로 하시면서 정기적으로 오시면은 단계를 점점 높여가고 그러면 더 쉽게 운동을 잘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선 강의에서 이세영 교수님께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잘 오시는 분들의 예를 들어주셨고요. 그렇지 못하다면 처음에 한두 번은 우리 상담을 받고 그 뒤에 집에서 하시던가 나는 그럴 여건도 안 된다. 그런 분들은 최소한 집에서라도 스스로 운동하시면은 그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동하는 거에 대해서 보시면은 이렇게 병원에서 할 수도 있고 집단으로 할 수도 있고 집에서 할 수도 있고 동네 한 바퀴 도는 것도 운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호흡제할에서 핵심은 그래서 운동치료가 되겠고요. 그 외에도 객단 배출법이나 호흡법 훈련 이런 것들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운동은 유산소 운동이 있고 근력 운동이 있고 유연성 운동, 우리 흔히 말하는 스트레칭, 그리고 호흡근 운동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살펴보면 먼저 유산소 운동을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게 유산소 운동입니다. 내가 다른 건 못해요. 선생님 저 못해요. 하나만 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최소한도 유산소 운동은 하시도록 하시고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30분은 한다.
30분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는 운동을 골라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걷기를 하셔도 되고요. 자전거 타기, 러닝머신, 아쿠아 운동 뭐든지 좋습니다. 다만 물속에 들어가면 우리 좀 숨차잖아요. 이렇게 물이 누르기 때문에 숨차기 때문에 중증의 COPD 환자 같은 경우에는 물속에서 하는 운동은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걷기나 자전거, 러닝머신 다 좋은데 무릎이 아파가지고 많이 걷기가 힘드시다 그런 분들은 이제 자전거 타기나 이런 것으로 체중 부하가 안 되는 운동으로 바꾸시면 되고요. 또는 뛰고 싶은데 뛰기에는 내 무릎이 너무 아프다. 그러면 뛰지는 못하는데 운동 강도를 좀 높이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계단 오르기를 하시면 됩니다. 계단 오르기를 하시면 무릎이 내가 계단 오르기를 해도 크게 아프지 않다. 그러면 충분히 숨찬 운동을 무릎에 충격이 가지 않으면서도 할 수 있으니까 동네에서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대신에 계단 오르기를 하고 내려가는 거는 엘리베이터로 하셔야지 무릎이 안 좋은데 내려가는 걸 뛰어서 내려가면은 무릎이 또 더 아파요. 그래서 한 가지 요령으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운동 강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원래 최대 운동 강도의 60% 정도 그 정도로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운동하러 이 운동 강도를 측정하러 병원에 오셔야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하시려면 병원에 오셔서 상담을 받으시고요. 나는 그렇지 않더라도 좀 하고 싶다 그러면은 최소한도 약간 숨찬 정도 이상으로 그 약간 숨찬 정도라는 거 내가 운동을 하면서 옆 사람이랑 이야기하기가 조금 힘들어야 돼요. 우리 가끔 이렇게 천변에 보면 아주 편안하게 친구랑 천천히 마실러 와서 돌아다니면서 운동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게 운동을 하면은 운동 효과가 상당히 작습니다. 예를 들면 운동 효과를 절반으로 낮추면 아까 운동 강도를 절반으로 낮추면 운동량을 만약에 2배로 늘린다. 그래서 강도를 절반으로 낮추고 10분 할 걸 20분 하면은 운동 효과가 똑같냐? 그렇지 않습니다. 운동 효과가 낮추면은 너무 낮추게 되면 많이 해도 별 차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상의 운동 강도로는 해주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도 약간 숨찬 정도 이상으로는 해라. 옆 사람이랑 말하기는 좀 힘든 정도 이상으로는 걷거나 약간 뛰거나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된다. 그렇게 아시고요. 다만 진짜 아주 심하게 숨이 헐떡헐떡 넘어갈 정도로 그렇게 하시는 거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운동 시간은 20분에서 60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헷갈리면 그냥 30분이라고 외우십시오. 최소한 30분은 한다. 1시간은 안 넘겨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 나는 선생님 30분 난 너무 바쁘다. 혹시라도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어요. 이런 분들 혹은 저는 한 번에 30분은 못 하겠어요. 이런 분들은 나눠서 이걸 하셔도 됩니다. 다만 나눌 때 3분 하고 3분 하고 이렇게 나눠서 하지 마시고 그래도 한 번에 10분은 연속으로 할 수 있도록 10분을 3번 나누는 건 오케이. 3분을 10번 나누는 거는 조금 그건 쓸데없는 짓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일주일에 최소한도 3일 이상 하라고 하는데요. 3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날마다 한다고 생각하십시오. 5일 정도 하시는 것도 괜찮고 매일은 못하더라도 그 정도로 하시고요. 운동 강도를 좀 높여서 나는 좀 세게 한다. 그러신 분들은 3일 하셔도 되고 난 좀 약하게 한다. 그러면 5일 이상 한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할 때 산소 포화도는 90% 이상으로 유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폐가 너무 안 좋아서 자기는 좀만 걷거나 해도 산소 포화도가 떨어진다. 그럼 나는 운동 못 하겠네요? 아닙니다. 산소 달고 하시면 돼요. 콧줄 같은 거 달고 집에서 사이클 하셔도 되고요. 앞서 나왔던 그림에 있는 할아버지처럼 자기가 산소통 끌고 다니면서 운동하셔도 되겠습니다. 아, 선생님 저는 하란 대로 못 하겠어요. 그냥 누워 있을래요. 그건 아닙니다. 못해도 안 하는 것보단 나으니까 하다못해 저기 동네 마실 나가는 거라도 꼭 하시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선생님 저 숨차서 불안한데 그러면 언제 운동 중단해야 되나요? 하는 거는 아주 심한 호흡곤란이 있을 때 약간 심한 게 아닙니다. 난 숨 좀만 차도 그만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숨이 많이 차면 중단해야 되고요. 숨이 찬데 평소랑 달라 뭔가 이상해. 그러면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중단하셔야 되고 가슴이 아파. 그럼 심장 쪽 문제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중단하셔야 되고요. 너무 피곤해. 오늘 운동하는데 너무 피곤하면 몸 상태에 문제 있을 수도 있으니까 중단하시고 어지러움은 멈추셔야 돼요. 넘어지실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산소 포화도가 90% 밑으로 떨어지면은 중단하셔야겠습니다. 그러면 유산소 운동 대충 어떻게 하시는지 알겠죠? 그러면 또 다른 운동의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근력 운동입니다. 근력 운동 우리 근육 키우는 거잖아요. 근육 키우는 거고 저 선생님 그 근육 키우는 거는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나이 든 사람이 무슨 근육을 키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연세 드신 분들일수록 더 근육이 중요하고 젊은 사람들은 운동 안 해도 사실 일생생활 하는데 충분한 근육이 있어서 상관이 없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근육이 많이 줄어들게 되면 병이 없는 분들도 수명이 줄어드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근력 운동을 같이 하시고요. 근력 운동을 하면 근육량도 늘어나고 그리고 근력도 힘도 늘어나게 되죠. 내가 힘이 있으면 일상생활 하는데 뭘 하든 덜 힘들겠죠. 설거지를 해도 힘들어서 못하는 일이 없고 빨래를 해도 다 할 수 있고 쓰레기를 버리러 나갈 때도 힘들어서 못하는 일은 없고 계단도 쉽게 오를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상생활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상쾌한 기분이 들도록 해주고 근육이 커지면은 흔히 말하는 대사증후군, 당뇨, 비만 이런 것들이 줄어들게 되고요. 근력 운동을 하면 몸에 부하가 가기 때문에 뼈가 튼튼해져요. 그래서 그러면 골다공증도 줄어들게 되고 또 우리가 갑자기 무슨 자동차가 달려들면은 옆으로 확 움직여야 되잖아요. 넘어질 것 같으면 순간적으로 균형을 잡아야 되고 이때는 다리에 충분한 근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근력 운동을 하시면 낙상도 예방되고 골다공증도 잘 생긴다 그랬죠. 그러니까 골절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을 하고 편하게 하고 또 사고가 안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근력 운동을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너무 빠른 속도로 하실 필요 없어요. 어떤 분들은 운동하라 그러면 아령 들고 막 이렇게 빨리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무리해서 하실 필요는 없고요. 빠르지 않은 속도로 천천히 하고 또 운동을 하실 때는 크게 하세요. 동작을. 근력 운동을 하면 이렇게 크게 드는 운동을 해야 되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작은 근육 있잖아요. 손목 근육 이렇게 운동하는 거는 이거는 뭐 보디빌더 같은 사람들이 모든 부분의 근력을 키워야 될 때 작은 근육도 하는 거지 연세 드신 분들은 그러면 운동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같은 동작을 하더라도 효과가 있도록 큰 동작 이렇게 팔을 높게 든다든지 앞으로 뻗는 것도 크게 뻗고 이렇게 큰 동작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큰 근육군들에 대해서 시행을 하는데 큰 근육군이라는 건 뭐 이런 겁니다. 주로 팔을 드는 데 쓰는 근육 이것도 하고 물건을 잡아 당기는 데 쓰는 근육도 하고 다리를 구부리는 근육도 하고 펴는 근육도 하고 이렇게 각각을 균형 있게 운동을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근력 운동하면 흔히 몸짱들이 이렇게 막 가슴이 가빠가 크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알통 나고 이런 거 생각하니까 상체 근력 운동만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 몸의 근육은 하체에 더 많고 훨씬 커요. 그래서 하체 근육 운동을 하시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 그래서 상체도 하지만 하체 근육 운동을 같이 하시고요. 특히 나는 어깨가 어디가 나갔어요. 이런 분들은 상체에서 근력 운동을 크게 하시기가 힘듭니다. 오히려 어깨가 나빠질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아프지 않은 쪽 위주로 하체나 이런 쪽 위주로 운동을 하십시오. 그럼 어떤 운동을 해야 되냐? 흔히 생각하는 헬스클럽에 가는 이런 기구, 운동기구 이용하는 거 아주 좋은 운동이고요. 근처에 이런 기구를 이용하실 수 있으면 가셔서 하시면 됩니다. 동네 헬스클럽이나 뭐 보건소나 이런 데 기구가 있다. 그러면 가서 하시면 되겠고요. 집에서 그냥 나는 운동기구 하러 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그러면 맨손으로 할 수 있는 운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TV 보실 때 이렇게 가만히 앉아가지고 다리를 한번 딱 뻗어보세요. 그냥 앞쪽에 계신 할아버님들 한번 다리 앞쪽으로 뻗어보십시오. 쉽죠? 이거 운동 안 될 것 같죠? 근데 이거를 뻗고 10초를 버텨보십시오. 버티면 운동이 됩니다. 이거를 TV 보면서 계속 반복을 해요. 아, 나는 힘이 좋아서 이것도 운동이 안 돼요. 그러면 다리 끝에다가 모래주머니 달면 됩니다. 여기 상가 같은 데 가면은 운동기구 상가 이런 데 모래주머니 있거든요. 그거 달고 하시면 돼요. 누워서도 다리 운동 하실 수 있습니다. 누워서도 이렇게 다리를 들고 10초 들도록 하실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저는 이거 엉덩이 드는 운동 진짜 추천해 드립니다. 이거를 하면은 여기 엉덩이 근육도 발달시키고 허벅지 근육도 발달시키고 허리 운동도 돼요. 허리 아프신 분들한테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누워서 천천히 엉덩이 들어가지고 한 2, 3초 유지했다가 천천히 내리고 이거를 10번씩 반복을 하십시오. 상체 그리고 하체 운동 또 좋은 건 뭐냐면 이거 우리가 스쿼팅이라고 하는 이렇게 무릎 구부렸다 폈다 하는 운동 있지 않습니까? 이걸 하시는데 의자 같은 거 잡고 하세요. 넘어지시면 안 되니까 잡고 하시고 이거 난 너무 쉽다. 10번 하기가 너무너무 쉽다. 그러면은 한쪽 다리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운동 기구가 없어도 근력을 충분히 키울 수 있고요. 상체 운동은 기구 없이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게 벽 짚고 그 팔굽혀펴기
이거를 하시고요. 근데 그냥 팔굽혀펴기도 내가 충분히 근력이 좋으시면 하셔도 되는데 어깨가 약하거나 그러시면 아마 하기는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맞춤형으로 운동을 하시면 되고요. 아령 같은 거 이용하는 운동 당연히 할 수 있고 없으면 물병으로도 여성분들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고무 밴드를 이용해 가지고도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다를 하면 다리 운동이 되겠죠. 위로 뻗는 거를 하면은 팔 운동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운동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십시오. 그러면 근력 운동은 어떻게 해야 되냐? 5개 정도 동작을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예를 들면 이거 미는 거, 다리 미는 거, 다리 구부리는 거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하셔가지고 5개 정도 동작을 갖다가 만드시고 운동 강도는 내가 10번 정도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역기를 든다 그러면 10번 정도 들면 나 딱 힘들다. 더 못 들겠다. 그 정도 강도가 제일 좋은 강도고 그 강도로 10번 드는 걸 하십시오. 10번 들 수 있는 최대 무게로 10번은 들고 그 10번 드는 운동을 중간에 한 2분 정도 쉬었다가 3번 반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총 30번 들면 되겠죠. 아, 선생님, 저는 근데 그거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은 15번 정도 들 수 있는 무게로 낮춰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고. 선생님, 그냥 나 1kg짜리만 들면 안 돼요? 하셔도 되는데, 그러면 운동 효과가 매우 떨어져요. 1kg짜리 들기보다는 5kg짜리 드는 식으로. 예를 들면 어느 정도는 힘들 수 있도록 운동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틀에 한 번씩 근력 운동을 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3번만 하면 되겠죠. 근데 그거는 이거를 모든 규칙을 지켜가지고 충분히 하는 분들은 이틀에 한 번씩 하시면 되는데 사실 우리 근력 운동 댁에서 하시면 이렇게 못 하시겠잖아요. 오늘은 한 3개 하고 내일 또 3개 하고 이러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날마다 한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운동을 꾸준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연성 운동은 우리가 몸통 관절이 이게 숨 차고 그러면은 점점 줄어들어 가지고 흉곽의 가동성이 떨어져요. 그러면 이게 쪼그라들어 있으니까 숨을 쉬기가 더 힘들어지겠죠. 그렇고 그렇게 돼 가지고 또한 횡격막이 기능 저하가 있어서 우리가 호흡 보조근을 많이 쓰게 되잖아요. 주변에 가슴 주변에 있는 거를 많이 쓰게 되면 여기에 피로가 쌓이게 돼서 또 스트레칭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유연성 운동을 해야 되고 제일 쉽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건 이 흉곽 스트레칭이에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앞쪽으로 숨을 내쉬면서 모았다가 다시 들이쉬면서 쭉 뻗으시면 됩니다. 이거를 반복하시면 되고요. 시간 날 때 한 번씩 이렇게 하시면 흉곽 스트레칭을 할 수가 있고 한 10번 정도씩 반복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앉은 자세에서 옆으로 하는 것도 해야겠죠. 옆으로도 보시는 것처럼 쭉 늘려주고 이렇게 늘리실 때는요. 늘린 다음에 반동을 우리가 막 이렇게 주잖아요. 반동 주지 마세요. 반동 주면 오히려 효과가 떨어지고 다칠 수 있으니까 끝까지 해가지고 조금 유지하는 거. 유지해야지 스트레칭 효과가 좋아지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호흡근이 계속 피로해 있고 점점 약해지잖아요. COPD가 있는 환자분들은. 그래서 숨쉬기가 점점 힘들어지는데 그래서 호흡근에 대해서도 근력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흡기근 근력이 약화되어 있는 경우 그리고 다른 재활 치료를 해도 다른 재활 치료도 하는데 효과가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이런 호흡근 운동도 할 수가 있고요. 호흡 재활 시 전신 운동에 더해서 보조적인 이득이 있게 됩니다. 이거는 이런 기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숨을 들이쉴 때 앞에 구멍을 작은 걸로 막으면 들이쉬기가 어렵죠, 우리가. 그러면은 호흡근 강화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구멍 뚫린 기구를 이용할 수도 있고 이런 흡기 역치 훈련이라는 기구는 이거를 돌리면은 구멍 크기가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호흡근 훈련도 하고 싶으면 이런 기구를 사가지고 연습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게 이 COPD가 있으면 호흡하는 숨 쉬는 방법도 다시 교육을 하셔야 돼요. 항상 우리가 숨 차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숨이 덜 차도록 하는 호흡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횡격막이 폐가 커지니까 평평해져 가지고 숨을 잘 못 쉬고 자꾸 얕은 호흡을 쉬고 효과적이지 않은 호흡을 쉬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될 수가 있고 또 숨이 차니까 더 불안하면은 더 빨리 쉬어가지고 실제로는 공기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지를 못해요.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숨이 더 차니까 호흡법을 배워서 하셔야 되는데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횡격막 호흡이라고 합니다. 횡격막 호흡이고 무슨 얘기냐면 간단하게 우리 여기 횡격막 있잖아요. 가슴에. 이것만 써가지고 숨 쉬어보자 이거예요. 주변에 있는 호흡 보조 근육, 갈비 근육이나 이런 것들은 좀 적게 쓰고 횡격막만 이용해서 하게 되고요. 그러면은 이게 호흡으로 인한 피로를 줄여주고
호흡의 효율을 높인다고 해요. 하시는 방법을 보면 처음에는 이렇게 편안하게 누우셔가지고요. 배와 가슴에다 지금 한번 연습해 보세요. 배와 가슴에다가 따로따로 손을 놓습니다. 하나는 가슴, 하나는 배에다가 손을 놓으시고요. 들이쉴 때 코로 들이쉬고, 근데 이때 가슴은 움직이지 말고 배로만 하세요. 그리고 내쉬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물리치료 선생님 하시는 거 보세요. 배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죠. 가슴은 가능하면 적게 움직이고, 그렇게 하시고 들이쉬는 숨을 1초 동안 했으면 내쉬는 건 2초, 들이쉬는 걸 2초 했으면 내쉬는 건 4초, 이렇게 내쉬는 걸 천천히 내쉬는 것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한 번에 한 5분에서 10분 정도 해가지고 하루에 서너 번 하시고 점차적으로 늘려가시면 되고요. 처음에는 이렇게 편안하게 누워서 하는 것부터 했다가 앉아서 하는 걸로도 했다가 조금 서서 하는 걸로도 했다가 이렇게 점차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점점 늘려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오므린 입술 호흡법입니다. 우리가 숨을 내쉴 때 이렇게 기도가 좁아진다 그랬죠. COPD가 있으면. 그래서 숨이 차거든요. 근데 내쉴 때 입으로 오므리고 한번 내쉬어보세요. 하면은 나갈 때 압력이 느껴지죠. 그러면 그 압력이 뒤에 기도에 걸려가지고 기도가 좁아지려고 그러는데 안 좁아지게 이렇게 버텨줘요. 그렇게 버텨서 숨을 쉴 수 있도록 하는 게 오므린 입술 호흡법이고, 계단을 나는 못 걷던 분들이 오므린 입술 호흡법을 하면은 계단을 또 걷게 되고 이렇게 운동 능력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좁아지는 거를 입술을 오므려 가지고 덜 좁아지도록 할 수가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보면은 코로 숨을 들이쉬었다가 입으로 내쉬는데 입술을 오므려서 이렇게 내쉬고, 내쉴 때 힘을 줘가지고 이렇게 내쉬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횡격막이 돌아오면서 자연스럽게 바람이 나가도록 하시고요. 마찬가지로 들숨을 1초간 했으면 날숨은 2초, 들숨을 2초 했으면 날숨은 4초, 이런 식으로 1대2로 해가지고 내쉬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촛불을 살랑살랑살랑 꺼질 듯 말 듯 이렇게 부는 것, 이런 양상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내가 갑자기 숨이 많이 찰 때 있잖아요. 그때는 안정을 취하셔야 되는데, 안정을 취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당연히 다 잘 아시는 것처럼 편안하게 비스듬하게 누워있는 게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고요. 또 다른 거는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는 앞으로 기대고 이렇게 팔꿈치로 턱을 괴고 이렇게 앉으세요. 그러면은 복근이 약간 이완이 되면서 횡격막이 쉽게 내려갈 수 있도록 해주고, 주변에 딱 지지를 해주면 호흡 보조 근육들이 더 효과적으로 작용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숨이 그러니까 덜 힘들게 숨을 쉴 수 있으니까, 나 너무 숨이 차다 그러면 앉아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숨 차시면은 이렇게 안정된 이완 자세를 취하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중요한 게 이제 객담 배출이죠. 기침 제대로 못하면 맨날 폐렴 걸리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객담을 잘 배출하는 게 중요하겠고, 그냥 이렇게 짧게 기침하는 거는 실제로 객담이 나오지가 않아서 효과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제대로 기침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짧게 하기만 하면은 도움이 안 되고요. 이제 물을 한번 마신 다음에 숨을 크게 들이셔가지고 이렇게 숙여 있다가 숨을 크게 들이쉬세요. 이 아저씨처럼 크게 들이쉬어가지고 그 다음에 숨을 멈춰야겠죠. 기침을 하려면 기침을 멈추고, 처음에는 가볍게 기침을 한번 합니다. 이렇게 가볍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크게 이렇게 크게 두 번으로 나눠가지고 기침을 하시면 되고요. 이걸 반복해서 기침을 하셔서 효율적으로 객담을 배출하도록 하셔야겠습니다. 나는 그래도 가래가 너무 많고 잘 안 나와요. 그러면 타진해야죠. 타진. 두들기면 이렇게 진동이 있어가지고 가래가 모아지잖아요. 그래서 모은 다음에 기침을 하는데 손바닥으로 때리시면 안 돼요. 아프기만 해. 앞에를 이렇게 모은 다음에 통통통통통통 이렇게 사방군대를 때려주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만 하면 끝! 이게 아니고 그 다음에 기침해가지고 뱉어내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체위백이라고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폐가 모양이 되게 복잡하게 돼 있거든요. 기관지가 위쪽으로 나와 있는 것도 있으니까 여기 있는 가래는 그냥 나오겠죠. 근데 여기 있는 가래는 이쪽으로 올라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빠져나올 수 있도록 자세를 이렇게도 기울이고 저렇게도 기울이고 하는 게 체위배액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자세로 해가지고 체위배액을 하게 되고요.
근데 이거 뭐 다 외워가지고 하시기는 힘드시겠잖아요. 내가 가래가 어디인지도 정확하게 환자분들이 아시기도 힘들고. 그래서 다양한 자세를 몇 가지만 딱 골라가지고 하시면 되겠고요. 한 자세에서 한 5분이나 10분 정도. 근데 이렇게 하시기 힘들다면 1, 2분이라도 하시는 것에 도움이 될 수가 있고, 자세를 이렇게 틀어놓은 다음에 통통통통 두드려주면 더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타진법을 같이 사용하시면 좋고요. 자세를 바꿔가면서 하고 전체 이렇게 다 두드린 다음에 기침하고 뱉어낼 텐데 그 전체 시간이 40분은 넘지 않도록 하세요. 그리고 기도 내 가습 또는 기관지 확장제를 이용해 가지고 하면은 먼저 한 다음에 이걸 하면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시는 거 보면 이렇게 옆으로도 기울이고요. 뒤로도 하고 앞으로도 기울이고 누워가지고도 있고 옆으로도 누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엎드렸다를 반복하시게 되고 좌우로 돌아가서 눕는 거 다 해야겠죠. 근데 이런 자세, 아래쪽이 위로 올라가게 하는 자세는 베개를 이용해가지고 자세를 취하면 더 편안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진을 같이 이용해서 체외배액을 한 다음에 기침으로 뱉어낸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주의하셔야 될 거는 식후에 바로 하면 역류하거나 구토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식후에 바로 하시면 안 되고 소화가 다 된 다음에 하고요. 하는 도중에 중간에 호흡곤란이 혹시 생긴다. 그러면 중단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편안한 자세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요. 또 다른 건 이건 보조적인 건데 좀 가래를 쉽게 배출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호기 양압 치료라고 해가지고 이런 기구를 이용하면 우리 아까쯤에 입술 오므린 거 했잖아요. 그것처럼 기도가 잘 안 좁아지도록 앞에 구멍이 있어가지고 압력을 줘서 기도가 안 좁아지게 해줍니다. 근데 그러면서 여기 뭐 플루터라는 기계고 이게 아카펠라라는 기계인데 이거는 후 하고 불면 피리가 막 뚜루루 이렇게 소리가 나는 것처럼 안에서 호루라기 도는 것처럼 진동이 느껴져요. 그러면은 그 진동이 공기의 진동으로 돼가지고 폐까지 가거든요. 그럼 폐에 있는 가래가 진동을 느끼게 돼. 그래서 뚜루루 이렇게 기계를 불면은 이게 진동이 돼서 가래가 나올 수 있도록 됩니다. 그 다음에 모아서 기침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기구를 사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참고로 아시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호흡재활 치료라는 거는 증상도 호전시키고 삶의 질도 향상시키는 꼭 필요한 치료법이 되겠고요.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유연성 운동을 같이 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유산소 운동이 중요하다. 최소한도 3일, 일주일에 5일 정도는 운동을 하고 30분 이상 한다고 생각을 해라.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정기적으로 해야 되고 최소한도 약간 힘든 것보다는 더 이상으로 해야 되고 병원에 오셔서 하시면 제일 좋지만 안 되면 집에서 꾸준히 운동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안 하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하는 게 필요하니까 너무 누워만 계시지 마시고 날도 좋아졌으니까 좀 돌아다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